위아래로 흔들어주는 겁니다. 중학생이나 이런 고등학생 사이에서 직업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1, 2, 3위에 들 정도로 바리스타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루에 매장에서 나가도 되는 정도의 메뉴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꿈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Did you think it'd wash away? Just like that, wash away. You know, I just don't believe that someone like you is that naive. When you 이번 시간에는 에스프레소, 보드카를 할 거야. 뭐를 한다고? 아까 선생님이 저기 레시피 한번 읽어보라고 했지. 읽어봤어? 네. 뭐가 들어가, 재료가? 에스프레소, 보드카, 얼음, 설탕, 시럽. 그렇지,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쉐이킹을 해서 만드는 칵테일을 할 거야. 근데 우리 저번에 샤케라또 했을 때 너네도 알지만 우리 쉐이킹 할 때 주의할 점이 뭐야? 뚜껑, 캡 날아가면 안 돼. 이거 잡지 않고 그냥 흔들면 캡 날아가고 내용물 다 쏟아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반드시 쉐이킹을 해줄 때는 얘를 잡아주고 흔들어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쉐이킹으로 해서 에스프레소 보드카를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재료는 너네가 얘기했다시피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보드카, 그 다음에 설탕 시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깔로아는 저쪽에 치우고. 바리스타 기본적인 기초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론보다는 실습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론은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에스프레소 수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커피 메뉴 배우는 거, 그리고 이제 조주기능사 과정까지 있어서 칵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그 바리스타가 하는 모든 직무, 라떼 아트라든가 로스팅 이런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커피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런 커피를 이용한 칵테일 메뉴도 있기 때문에 커피를 이용한 이런 칵테일 메뉴도 배우고 만들어 보면은 너네가 나중에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생소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는 또 너네가 응용을 해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다른 어떤 메뉴를 개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실습을 해 말았지? 네. 얘들아, 에스프레소도 몇 미리 뽑는 거야? 30ml요. 30ml 뽑으면 돼. 그리고 얘들아, 에스프레소 뽑은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 바로 포터필터 청소부터. 얼음을 얘들아 50% 정도만 얼음을 넣어줘. 에스프레소 한 샷. 보드카 몇 밀리라고 했어 아까? 보드카 1온스. 1온스는 작은 지거로 가득이지. 넣어주고, 설탕 시럽은 10ml인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달게 먹는 게 좋다 그러면은 살짝 더 넣어줘도 돼. 이거는 조금 귀여우니까. 그 다음에 뚜껑 꼭 닫아주고, 반드시 어디 잡고 흔들려고 그랬어? 위에, 뚜껑 캡을 꼭 잡아줘야 돼.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야. 흔들어줄 때는 얘들아
한 20번 정도만 흔들어주면 돼. 얘네가 골고루 잘 섞일 정도만. 그 다음에 얘들 열 때는 캡부터 열어줘. 캡부터 열고 이걸 이대로 그대로 따라도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거품이 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줘도 되고 뚜껑을 아예 열어서 얼음 조금 넣어줘. 거품은 잘 났는지, 그 다음에 잔에 바깥으로 흐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얘들아, 이런 잔을, 칵테일 잔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는 거야? 여기 손잡이 스템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 잡지 말고 여기 손잡이 부분이 있지, 여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를 우리가 잡을 때 여기를 잡게 해주게 되면은 손의 온도 때문에 음료의 온도에 영향을 줘. 그래서 손잡이를 잡아줘야지 음료의 온도에 영향을 주지를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설거지 씻어줄 때는 얘들아, 이런 칵테일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깨져. 특히 이런 림 부분이 굉장히 이가 잘 나가니까 설거지할 때는 항상 다른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부터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유리부터 설거지를 해줘야 돼. 얘 유리 제품부터 설거지 해주고 얘를 설거지 다 한 다음에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나머지 기물을 세척해주는 거야. 알았지? 어느 각도로 흔들어야 돼? 흔들 때는 일단 여기 캡을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얼음이 너무 부셔지면 안 되니까 너무 세게 흔들지 않게 한 잘 섞일 정도로 해서 한 10번 이상 정도 흔들어주면 돼. 이렇게 위에 아래 위에 아래 한 번씩. 그렇지. 이렇게 얼음도 넣어, 강연아. 오케이. 그냥 하나를 할 때 그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알려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한쪽 손은 밑에를 받쳐주고, 손이 시리니까 행주로 하는 게 좋아. 행주로 위아래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흔들 때 세게 흔들면 안 돼. 잡고 아니, 이렇게가 아니라 위아래로. 태연아, 앞으로 안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위아래야. 위아래. 자꾸 흐트러지지 않게 흔드는 연습 많이 해, 혜연아. 알았지? 설탕실을 얼만큼 넣었어, 혜연이? 20ml? 그래, 달다.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서는 점점 하는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또 창작을 한 아이들이 또 해요. 그래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족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 수업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그 수업 시간 이외에 공부 시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따로 제가 봐주거나 이제 아이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조금 잘하는 아이를 제가 한 명씩 이제 그 그룹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이제 약간씩 설명도 듣고 배워가면서 공부를 해요. 이렇게 정식으로 배운 거는 3월달부터 배웠을지 한 4, 5개월 정도? 4개월. 아예 그 전에는 카페만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마시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커피 머신을 다루니까 뭔가 더 재밌고 많이 성장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로 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을 배울 수 있어서 뭔가 꿈을 좀 더 가까이 갖지 않는가. 평가해줘, 얘들아. 거품 잘 났네. 잘했네요. 향도 맡아보고. 향이 되게 거품향 나. 맛있었어요. 잘 만들었어. 교육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아이들한테 바리스타로서의 어떠한 꿈을 심어줘야 되는지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얘네가 진지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 게 더 좋을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하는 편이에요. 유정아, 이렇게 해서 봐봐. 어떤가? 거품 두께랑 양이 어떤가? 어떤 거 같아?
거품 두께도 지금 딱 풍성하게 있고 양도 지금 잔에 딱 알맞게 담겼지. 잘했어. 향도 한번 맡아봐봐. 무슨 향이나? 커피 향이랑 알코올 향. 저 얘들아, 이 보드카는 다른 아까 전에 했던 그 칵테일보다는 조금 더 도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그냥 살짝 음미 정도로 하고 향만 맡아 말았지. 지금 만든 이 메뉴로만 봤을 때는 바로 매장에서 나가도 되는 정도의 메뉴가 되는 것 같아요. 칵테일에서 깔루아 커피를 할 거야. 깔루아 커피는 칵테일 기법 중에서 플로팅 기법을 사용하는 칵테일이야. 무슨 기법을 사용한다고? 플로팅. 깔루아 커피는 일단 베이스가 되는 술은 이거 깔루아. 커피 향이 나는 이 깔루아 술이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이 우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이 우리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총 3가지 재료가 들어가. 재료가 뭐뭐가 들어간다고? 깔루아, 우유, 에스프레소. 그래서 커피가 들어간 커피 칵테일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에스프레소부터 내려놔. 깔루아부터 1온스를 넣어주면 돼. 지거에 1온스 잡아주고 1온스 가득 넣고 (30ml) 넣어준 다음에 바로 얼음, 그 다음에 이제 우유 100ml, 우유를 따를 때는 칵테일 위에 지금 이게 플로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떠야 되니까 바로 따르지 말고 스푼을 컵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스푼으로 우유가 흘러서 따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우유가 섞이지 않고 위에 뜰 수가 있어. 천천히 살살. 우유를 다 붓고 나면 이제 그때 아까 뽑아둔 에스프레소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살짝 부어주면 돼.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깔루아가 우유랑 분리가 돼 있어야 돼. 그치? 깔루아가 우유랑 분리되게끔 해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시음을 할 때는 당연히 섞어가지고 다 같이 먹겠지만 일단은 만들 때는 이렇게 플로팅 기법으로 해서 다 뜰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실습 시작. 일단 에스프레소부터 뽑아야지. 실습 시작. 깔루아 30ml. 유정아, 잠깐만. 봐봐, 유정이 지금 큰 쪽으로 했지? 작은 쪽인데, 그치? 이렇게 하면은 30ml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거 찍어줘봐. 다시 여기다 다시 덜어줘. 봐봐, 이만큼이나 남지? 스푼에다가 대고 살살. 됐어? 이거 잘 분리됐는지, 색깔은 어떤지, 양은 어떤지 한번 봐봐. 분리 잘 안 되고 혜연이 망했는데. 아니, 잘 됐는데 왜? 이거 위에 에스프레소 잘 됐잖아 지금. 깔루아 우유 에스프레소 잘 됐잖아. 지금 3단으로 났잖아. 이거는요? 그것도 잘 됐잖아. 지금 다 플로팅 제대로 됐잖아. 여기 보면 깔루아랑 우유랑 완전히 딱 경계선이 되어 있지.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커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제 처음 들어보고 처음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 계속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칵테일이나 커피를 시작을 해서 해다가 보면은 이제 본인이 몰랐던 분야에 더 깊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원래 바리스타를 하고 싶었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오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바리스타라는 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게 하는 것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배우니까 이제
다 똑같은 바리스타 꿈을 가지고 와도 어떤 아이는 뭐 바리스타 중에서도 라떼 아트 쪽으로 더 관심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칵테일 쪽으로 더 관심을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기의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세분화되게 구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실습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거 거꾸로 해가지고 30ml 아니고 큰 쪽으로 받았었지. 그리고 우유 100ml인데 우유 150ml로 바꿔놔. 그치? 그리고 뭐 얼음부터 넣거나 이렇게 순서가 다르거나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던 거 기억을 하면서 이번에는 실패 없이 다시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 너네가 이제 카페에 가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다 세팅이 돼 있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누르고 끄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이게 저절로 세팅을 우리가 해놓은 대로 끊어질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저절로 꺼야 되잖아. 우리가 꺼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면 자기가 알아서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프레소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 동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시럽을 먼저 넣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얼음을 채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너네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 어떤 쪽이 더 선호하는지, 어떤 쪽이 좋아요? 프랜차이즈랑 개인 카페 어느 쪽이 더 좋다기보다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무도 큰 회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차리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메뉴들을 계속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를 내가 접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도 하는 게 이제 개인 카페의 장점이고, 근데 단점 같은 경우라면은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뭐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그런 체계적인 게 장점이고 이렇게 딱딱딱 뭐든지 맞춰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면은 단점이 이제 개인 카페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그 매뉴얼대로 하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한다거나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무래도 개인 카페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게 단점이지.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해 주다 보니까 아이들은 훨씬 그때가 더 조금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향을 맡아봐봐. 어떤가? 일단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떤 냄새가 나? 예림이도. 깔루아가 커피 리큐르니까 커피 향이 나거든. 우유랑 알코올 섞인 냄새.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깔루아가 굉장히 달아. 그래서 굉장히 달콤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 칵테일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유랑 에스프레소랑 깔루아가 들어가서 도수는 조금 높을 수 있어. 깔루아가 약간 알코올 도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은 그래도 달콤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 칵테일이야. 네, 카페 창업하는 게 꿈이. 라떼 아트 하는 게 재미있고 커피 추출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커피에 어떤 시럽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맛도 재미있고요. 이제 에스프레소를 내는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를 해서 커피를 여러 가지로 만드니까 그걸 마셨을 때가 뭔가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한 도구들은 다 그대로 다시 가져가서 씻어오고, 그래서 계속 닦아가면서 항상 작업장은 청결하게. 우리는 외식조리학과고 바리스타 학과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작업 도중에서도 청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나가서 손님들한테 우리가 음료를 낼 때도 청결하게. 우유팩 말이야. 우유팩 썼으면 정리해놔야지. 우유팩을 저렇게 누가 치워?
남았으면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물에 담가놔. 정리 다시 해. 정리 다 같이 하고 들어가서 앉아. 아이들이 음료를 만들고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뒷정리가 부족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화를 냈어요.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그 손님들도 많이 이제 보는 곳에서 음료를 제조를 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비위생적으로 음료를 제조를 하거나 아니면 음료를 제조하고 나서 그 더러운 상태로 계속 냅두게 되면은 다음 작업할 때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위생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더러워져 있다면 다음 일 하는데 지장도 있고 뭐 하니까. 개인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거기서 좀 많이 서비스나 제과제빵이나 이런 거 많이 알려주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리스타가 지금 중학생이나 이런 고등학생 사이에서 직업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1, 2, 3위에 들 정도로 바리스타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커피 시장이라든가 바리스타 시장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서 그 나라들을 따라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수준을 높여주고 있는 추세를 띄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바리스타 자격증이 아직 국가 자격증은 아닌데 곧 국가 자격증으로 지금 하는 것도 지금 협회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외식 산업이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바리스타 산업도 조금 발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너네가 바리스타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비스 마인드. 그치? 바리스타는 서비스 직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으면 너네가 일을 하기가 힘들어. 너네도 카페를 갔을 때 내가 음료를 주문하거나 어디선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서비스를 받은 적도 있지만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서비스를 받았던 적도 있을 거야.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이 없다면은 이 직업을 가져서 일할 때 굉장히 힘들어. 바리스타는 바로 손님을 앞에서 대하는 직업이야, 얘들아. 너네가 뭐 예를 들어서 파티셔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혼자 요리를 제조하고 바깥에다가 내놓는 거지만 우리는 홀에서 직접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한테 주문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잖아. 그치? 그러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가 손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불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진당 손님이 있으면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시킨 음료가 아닌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음료를 분명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닌데요 저는 분명히 다른 메뉴 시켰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얘기하고 바꿔드릴까? 죄송합니다. 곧바로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만들어 드려야지. 그럼요. 그 음료도 드리거나 해도 돼요? 그 원래 있던 음료. 그 원래 이제 잘못 나간 메뉴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니까 바로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메뉴도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유하는 것도 더 좋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메뉴가 잘못 들어가서 이제 화가 나 있었는데
이제 서비스를 조금 더 받은 기분도 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화를 풀리는데 더 좋을 수도 있겠지. 커피 가게 창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거나 아니면 주의해야 할 점? 좋아요. 카페를 요즘에 창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근데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보통 창업하기 전에 얼만큼 이 업계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기간이 얼마인 줄 알아? 6개월이야. 6개월밖에 안 돼. 6개월은 얘들아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내가 그 과정에 대해서 6개월만 알고 카페를 차린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카페를 차리는 거에 대한 어른들도 그렇고 약간 환상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카페를 해서 내가 되게 여유롭게 분위기 있게 카페를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6개월 동안 커피에 대해서 학원만 다녀서 배우기만 하고 잠깐 짧은 경력이 있이 그냥 카페를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면 금방 문 닫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거 알지? 근데 그만큼 많이 망하고 있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야.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고 창업을 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너네가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너네가 잘 아는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커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매장 관리, 그 다음에 이거는 사업이잖아? 사업, 그런 거에 대해서 너네가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 그렇게 전문가가 돼 있으려면 너네가 뭐가 많아야 될까? 지식, 또 돈, 자본이 있으려면 뭐를 많이 해야 돼? 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야, 얘들아. 무엇보다 가장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경험이야. 너네는 경험이 일단 가장 중요해. 너네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군데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그래야지 너네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 근데 경험이 없이 그냥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막상 해보니까 너무 다른 것들이 많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돼. 저희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바리스타로 일을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커피는 연구를 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커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앞으로 또 새로운 커피의 시장이 계속 열릴 텐데 그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바리스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